돌아왔습니다. 자, 각종 포진성 질환들, 이 질환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우리가 삼심으로 여호와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필 게 있어요. 진단. 이 병을 진단해내는 것. 어떠한 증상들이 수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방약하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황도연 선생님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청하기를 선생님께서 쓰신 활투, 그 책을 증보판으로 해서 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의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니까 황도연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책은 펴서 널리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본초도 읽지 않은 사람이, 본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치료법만으로서의 어찌 활용을 다 한다고 하겠는가. 혹시 딴 병을 특정 병으로 오해해서 잘못 치료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텐데 사람들이 그저 성급하게 치료법만, 비법만, 비방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책을 보고 이거다 저거다 해서 의학도 진단법도 모른 채 내 책이 오용될까 나는 그것이 두렵소. 의학을 모르면 환자가 괴롭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지 않고 함부로 휘두르는 짐, 의학을 모르고 함부로 자석 붙이는 행위, 그것은 환자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대상포진보다 심층적으로 이전 우리 회차에서는 초간단 요약했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수반된 증상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겹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가 포진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어쨌든 허피스는 당신이 그 발병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알 수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혹시 파트너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포진자의 약 20%만이 포진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다 읽어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순염, 입술 포진인 경우에 전조 증상, 어느 특정 부위가 따끔따끔 가려워. 그럴 때 여기 거울을 이렇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세한 입자가 오돌오돌 아주 미세한 입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반대쪽에 심포전격 하나만 딱 놓아도 그냥 사라져요. 치료돼. 그런데 물집이 이미 막 번졌어. 그럴 땐 심포전격 놓는다고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조 증상이 있다. 허피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상포진의 경우에도 초기 증상은 가렵거나 따끔거려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미세한 입자 핵이 보이네. 반대편에 심포전격, 대장전격.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포진에 심포전격, 대장전격 수염이 낫는다 그거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드는 거예요. 초기 허피스 증상은 림프구 부종, 근육통, 두통, 열, 통증,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독감,
또는 감기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독감으로 고생한대.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독감 아니야. 독감 바이러스 없어. 내 몸살 났구나. 몸이 요새 좀 피곤하더니 과로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여기저기가 따끔따끔거려. 한쪽으로. 등이나 가슴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겹치는 곳, 유방과 여기 몸통의 살이 겹치는 곳, 이런데 뭔가 가렵고 따끔거려. 그래서 거울 이렇게 보니까 이거 습진인가 봐. 습진이 생겼네. 습진이 아닐 수 있다. 허피스일 수 있다. 가슴에 생겼어. 가슴에. 그리고 부부간에 합궁을 했어. 그래서 남자가 생겼든 여자가 생겼든 그 격렬한 몸짓 중에 수포가 터졌어. 상대방 피부에 묻었어.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구 증상으로 림프구가 붓는다. 근육통이 있다. 두통이 있고 열이 있고 통증이 있고 소변 볼 때 화끈거린다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처음 허피스 염증이 발병한 경우 증상은 언제 나타나나요?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대상포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원발성이 아니에요. 이미 어릴 때 알았던 수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애 첫 대상포진이 생겼어. 첫 번째 발병이 발생하면 노출 후 이틀에서 12일 사이에 어느 곳에서나 포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은 열흘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살 으슬으슬 춥고 여기저기 쑤시고 열이 나고 어느 부위가 가려워, 입술이 가려워. 그러면 거울 보시라니까. 거울 보시라고. 스마트폰에 거울 앱을 깔아두세요. 보세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 유방 밑에 이렇게 살이 겹치는 곳이야. 아니, 공중 화장실 가서 보세요. 이거 습진이네? 습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반대쪽에 일단 36법을 놓으면 포진이 생기기 전이면 여기 이틀에서 3일 안에 가라앉습니다. 진짜 가라앉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발병이 발생하면 노출 후 이틀에서 12일 사이에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길 수도 있고 몸통에 생길 수도 있고 등 뒤에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단순 포진의 경우 생식기에도 생길 수 있다. 물집이나 염증은 때때로 재발될 수도 있지만 보통 처음 발병하는 것보다 덜 심각하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이 말씀도 드려야 돼. 여러분, 감기 치료제는 없어요. 감기 치료제 없어요. 서의적으로는 없다. 서의적으로는.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수십 종, 수백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불가능해. 아니, 한 번에 200개에 달하는 백신을 맞을 수도 없어. 그러나 독감은 특정 계절에 특정 나라에서 발병을 할 때, 막 퍼질 때 그 바이러스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독감 치료제로 쓰이는 타미플루, 타미플루를 먹으면 감기에 도움되겠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감기를 일으킨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는 약. 네, 전혀 다른 약이에요.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는 달라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이제 한의사한테 찾아오면
또는 사암팀장이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러면 이 정말 똑 떨어지는 처방을 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병원에 가. 병의원에. 그런데요,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약 먹어도 2주, 안 먹어도 2주 안에 나아요. 그런데 약 먹으면 통증이 좀 덜하지. 고통이 좀 경감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허피스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 아시클로버라는 약을 먹으면 그거 하루에 5번 내지 6번 사람에 따라서 5번 내지 6번 먹게 처방 나올 거예요. 그것을 먹어도 2주, 안 먹어도 2주. 가벼운 증상은 먹으나 안 먹으나 2주 만에 저절로 나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재발이 돼. 그리고 2차 감염이 생겨. 2차 감염. 예를 들어서 허피스로 말하면 물집이 터졌어요. 터진 자리에 이제 피가 나. 그러면 2차 감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격받은 곳에 박테리아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노랗게 고름이 잡히고 고름성 가피가 형성되고 그것이 점점 번지면서 나중에 흉터로 남아요. 흉터가 생겨요. 궤양이 생겼으니까. 상처가 아문 그 흉터가 생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물집이 터져서 2차 감염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사암침요법을 반대편에 놓으면 적어도 흉터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집이나 염증은 때때로 재발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처음 발병하는 것보다 덜 심각하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재발하는 발병은 물집이나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위에 피부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리는 버닝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조 증상 화끈거리는 버닝감이 있다니까. 이때 거울을 보면 보인다니까. 보여. 반대편에 우리 사암침 놓으면 돼. 포진 증후군의 사진들을 봅시다. 몸통에 생기는 거, 귀 뒤에 생기는 거, 입술에 생기는 거, 음부에 생기는 거 등등. 그런데 이렇게 물집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가 아닌 버닝감만, 가려움증만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상 포진은 혹은 단순 포진은 신체 부위 어느 곳에든지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병 전에 초기 경보 신호인 전구증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놔야 돼. 이때. 그런데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저기 아무개 선생님, 네, 3차 신경통 부위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처음 발병하는 사람은 왼쪽에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얼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인데 오른쪽에 통증이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막 사혈을 한다. 그래 놨더니 이틀 후에 이거 확 퍼졌다? 자, 허피스는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바이러스가 몸을 얕잡아보고 활동을 시작해요. 상한눈에 보면 열입혈실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입혈실증.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경우 생리 중에 독감을 앓았어. 또는 감기 앓고 있는 중에 생리를 앓았어. 생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리가 터졌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궁은 호한 상태예요. 그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독감 또는 감기 증후가 전신 증후 혹은
류마틱 피버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모든 증상은 사혈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말고 봐주세요. 저를 좀. 몸에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생긴 병의 경우 사혈하면 안 돼요. 걷잡을 수 없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